무효이기 때문에 피해 압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당연히 이전되지 않고, 네, 집행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고, 네,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 12번 경매 개시 결정. 네,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부존재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아니하여 경매가 계속 진행이 돼가지고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매각된 것까지 다 납부했다. 그러면 네, 이제 경매는 정상적으로 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뭐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집행에 관한 의의, 뭐 즉시항고 등등등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다퉜어야죠. 근데 권리에 잠자고 다 있다가 다투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다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매각된 것까지 납부가 됐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있죠. 매수인이 그 불칙의 손해를 입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경매 절차의 특수성상 그래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유효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툴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은 집행에 관한 의의를 하든지 즉시항고를 하든지 각 절차에 맞는 그런 제기들을 다 했었어야죠. 그래서 맞는 거고, 채무자는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해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걸로 정지를 명하는 걸 받아가지고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네.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아무튼 보면서 넘어갈까요? 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해관계인은 매각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지급되기 전에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라. 따질 게 있으면은 매각 대금 지급 전에 따져라.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경매 절차에 매수인이 매각 대금 납부하면 이제 끝난다. 네, 매수인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다음에 지급될 때까지 이렇게 이의 신청할 거 있으면 따져라. 법원은 모순하게 결정할 수 있고 대해서는 즉시 연고할 수 있고. 1번 판례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탓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면 취소할 수 없으면 이르렀다. 이거 판례를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하고 그다음 2번, 3번. 지금 2번, 3번 2018년도 판례를 같이 쪼개서 갖고 왔나 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는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고요. 제기하고 이렇게 잠정 처분을 받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으나, 이 뒷부분을 틀리게 냈나봐요. 이거를 이게 3번인가 봅니다. 채무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경매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같은 구조네요. 예. 같은 구조인데 지금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뒷부분은 수소법원으로부터 경매 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 정지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은 맞는데 여기 앞부분을 틀리게 됐네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건 안 된다고. 네. 직접 이렇게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이런 그 사유를 들어서 그 채무가 부존재합니다. 피담보 채권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걸 직접 이렇게 막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 절차에 뭐 특유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3번이 틀렸네요. 여기를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 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임의경매 말하는 거죠. 3번이 틀렸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무 불성립, 뭐 실체상의 흠, 실체상의 흠, 절차상의 흠 다 다툴 수 있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만 다툴 수 있습니다. 미침으로 이해관계는 이러한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의의를 할 수 있고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고요. 네.
4번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만 불복 방법이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사유는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임의 경매는 둘 다 절차상의 하자, 실체상의 하자 둘 다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4번 맞는 거고 채무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의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에 그러니까 변제를 했다는 얘기죠. 변제를 해줘야 당연히 저당권을 말소해주겠죠. 다음에 저당권이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서 은행에다가 다 돈을 다 갚아야 은행에서 그 등기에다가 걸어놨던 근저당권을 없애주겠죠.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 경매 절차 취소 결정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뭐, 네. 은행에서 대출을 원리금을 제때 안 갚으니까 3개월 지나가지고 경매를 넘겨서 경매가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이제 집주인이 돈이 생겼나 봐요. 그럼 은행한테 가가지고 얼른 변제를 하고 그럼 이제 은행은 다 변제를 받았으면은 뭐 이제 경매 취소를 해주든지 아니면 등기 이제 말소를 해주죠. 네, 근저당을 말소를 해주죠. 그럼 이제 그 말소된 등기사항 증명서 갖고 가가지고 이 권한에 기해서 근저당에 기해서 지금 임의 경매가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행할 수 있게 된 그 권한이 없어진 거니까 근저당권이 없어졌으니까 말소된 걸 갖고 가가지고 취소하면 되겠죠. 13번 금전채권에 관한 전부 명령 지금 금전채권에 관한 아까 압류 명령 나오고 뭐 추심도 나오고 전부도 나오고 다 각각 개별 문제로 다 나올 수 있죠. 다 중요하죠. 다 여기 나오는 이 지문들은 다 그 2차에서 민사 서류, 민사 집행 논점 나오면 금전채권에 관한 압류, 추심 전부 나오면 가압류 이런 거 나오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문제 적용해가지고 답이 어느 쪽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시효가 언제 중단이 되고 시효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다 계산을 해서 어떤 거는 청구가 안 되고 어떤 거는 시효가 이미 지났고 어떤 건 시효가 아직 안 지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할 수가 있죠. 채권 양도랑도 겹칠 수 있고요. 압류와 채권 양도가 뭐 누가 우선순위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낼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네.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 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 집행채권자가 압류채권자이자 전부채권자이자 다 같은 그런 의미죠.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 양도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전부명령은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동일성을 가지고 비록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거 전부명령이 아까도 그 229조 5항 나왔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냥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외우게 되는 그만큼 조문을 자주 보게 되기도 하고 중요해서 외워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본 조문 깔고 1번 판례가 2004년도 판례네요. 채권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이전한다고 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채권 양도랑 동일해요. 이미 소멸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된다. 집행채권이 이렇게 해서 이제 판례 그대로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이 판례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비교 판례 나왔던 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이때는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먼저 일단 잘 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송달된 대로 소급해서 생기니까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확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 요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등이 경합하면 이게 경합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왜냐면 이 전부명령을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압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 압류 이 전부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먼저 압류 명령을 받아놓은 건데 지금 다른 채권자가 이렇게 압류, 가압류가 이게 들어오면 경합이잖아요. 이게 같은 압류끼리 경합되니까. 그래서 경합하면 공탁에서는 사유신고가 들어가죠. 압류가 경합하면. 그래서 집행법원의 지급 위탁에 의해서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되죠. 그렇듯이 압류 등이 경합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명령은 무효다. 여기 229조 5항. 그래서 전부명령은 무효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지금 2번이 틀렸는데 지금 여기까지 맞고 압류 경합이 전보 명령 뒤에